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관한 이야기와 전략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뭐 주가는 상당히 흔들림이 있지만 네. 반도체나 AI 업황 자체가 소위 이제 하강으로 기운 건 아니다, 그렇죠? 여전히 네. 기회가 있다고 보셨고,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보시니까 그 다음에 소부장일 텐데요. 투톱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면 일단은 2분기 실적부터 체크를 하면서 이 실적이 이제 3분기도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계속 2분기, 3분기, 4분기? 네. 네. 일단 실적의 네. 최근 추이들을 보면 이번에 확정 실적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제공했던 경영 실적 재무현황을 보면 이번 2분기 실적 매출액이 74조 그리고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으로 좀 추정이 됐는데 확정이 좀 됐죠.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한 8조 원대로 좀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게요. 훨씬 크게 좀 넘었어요. 상회했던. 네. 네. 그런데 저는 왜 주가가 좀 못 갔는지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HBM 반도체가 뭐라고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HBM 반도체에 관련된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슈 때문에 주가 좀 상승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실적 싶고 좋았는데도 주가 못 가고 네네. 반대로 실적 안 좋았어 봐요. 그렇죠. 더 하락하죠. 더 떨어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하락들을 보면 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오른 것들은 전 굉장히 좀 체감했던 네. 상승폭 9만 전자 찍고 사실 뭐 그렇게 길게 형성되지 못하고 난 이후에 주가 좀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뭐 8만 전자도 좀 이탈해서 7만 전자 때까지 좀 하락하게 된 원인이 이게 2분기 이렇게 장사를 좀 잘 해놓고도 이게 실적 훼손에 관련된 부분들을 3분기를 우려해서 하락해야 되는 원인인가라는 어떤 판단 의구심을 좀 들었는데 여기 관련된 어떤 실적 추정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이 반도체 사업 부분 DS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이 한 28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4천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DS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컨센이 소폭 좀 하회를 했어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가 1분기에는 그렇게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번 2분기에는 확연하게 이 DS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너무나 좀 좋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장 컨센을 상회했던 것도 좀 공교롭게도 좀 TSMC와 지금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지표가 좀 누가 더 높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전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일부는 좀 역전했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아마 저는 수치는 좀 비슷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3분기가 된다면 TSMC와의 이 반도체 매출 부분에 대한 격차는 삼성전자가 추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분기 이어서 2분기에 더욱더 견고한 흐름들 좀 보여졌는데 특히 이제 DDR5 부분 그리고 SSD 부분의 매출 확대 여기 더해서는 AI 수요에 대한 확대 부분이 HBM3 모델의 어떤 양산 여기 더해서 뭐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던 원인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 추정 어떤 이익을 좀 증가시켰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HBM3 E 모델이죠. HBM3 8단 그리고 12단 관련돼서 원래 8단이 2분기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서 좀 3분기로 좀 지연됐고 12단 관련된 어떤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조금 상쇄된 것은 맞는데 외신에 따라서는 지금 뭐 8단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들 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그림들은 아마 3분기 이제 9월 달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제 8월쯤 지나서 다음 달 이제 9월 말이면 3분기가 좀 끝나기 때문에 아마 8월 말 내지는 9월 초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퀄 테스트에 관련된 이슈가 한 번쯤 확정돼서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또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어떤 매출 상세 내용들을 보면 5나노 이하급에 대한 선단 공정 확대 부분이 파운드리 매출의 신장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고객 수는 1분기 대비해서 한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3나노 공정에부터 3나노 공정은 이제 3분기부터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격차는 아직까지는 뭐 TSMC가 한 50%대 시장 선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아마 20%를 좀 하회할 겁니다. 아마 좀 단기적으로는 3분기 안에 20%대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시설 투자에 대한 규모가 12조 1천억 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한 9조, 한 10조 차에 못 미치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체감하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장비 반영이 2분기에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정 투자가 3분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원들은 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그러게요.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반영 못한다는 거고 이제 HBM 쪽에 대한 말씀하신 노이즈가 있었고 네네. HBM도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HBM 쪽으로 생산 라인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네. 레거시 쪽도 좋아지면서 뭐 쇼티지 나고 또 반도체 가격 오르고 이런 쪽도 주목하는 요인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얘기로 넘어갈까요? 삼성전자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부연을 좀 네. 할 텐데요. 네네.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퀄테스트 8단을 언제 공급할까라는 부분인데 네. 이 확정 실적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뭐 다만 얘기하기 어렵다 그런 예. 거는. 네. 발표했던 부분이 3분기에는 비중이 10%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는 출하 비중이 한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10%라는 추정치를 보면은 8월보다는 뭐 9월 달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대목이고요. HBM4에 관련된 어떤 출하량들은 SK하이닉스와 지금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관점에 관련된 시장 싸움이 좀 치열한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소위 말하는 먼저 좀 질러보고 이야기하는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HBM4 반도체를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2025년도 하반기에 출하하겠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좀 제시를 했는데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HBM4를 SK하이닉스는 우리는 12단부터 간다. 그런데 이제 아직 삼성전자는 HBM4를 8단 가느냐 12단 가느냐 이 얘기는 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세대 반도체가 2025년도 하반기 다시금 좀 출하될 수 있는 어떤 목표로 좀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디램 가격에 대한 평균 추정치가 2분기에 10% 정도 그다음에 낸드 부분이 한 15% 정도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트렌드 펄스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하반기 기점에서는 뭐 디램 가격이 15%까지 상승할 수 있고요. 낸드 메모리 부분은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가격 상승이 아직 2분기 이후에는 좀 정체되는 흐름들이 있지만 아마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 초부터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익 기여 효과들은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최근에 고점에서 방송하는 오늘까지 보면 18% 거의 한 20% 빠졌어요, 그죠? 네, 20%도 뭐 후덜덜한 건데 SK 하이닉스는 뭐 그에 비해 훨씬 더 빠졌죠, 그죠? 사실은 SK 하이닉스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올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하이닉스는 뭐 35%뭐 그 이상 지금 밀려서 내려온 내면인데 그러면 네 하이닉스는 정말 이렇게까지 흔들릴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이닉스 본업도 좀 파헤쳐 보죠.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앞서 실적 발표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일단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원인데 이게 사실 2분기 매출 기준에서는 좀 화면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네. 전 분기 대비 32%가 증가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5%가 증가됐던 16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좀 달성했는데 이게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의 어떤 눈높이가 너무 커졌던 부분들 5조 4천억 원대를 컨센이 한 5조 원대 중후반을 좀 예상했다. 많게는 6조 원대 영업이익에 못 미쳤다. 이 부분을 어닝 미스다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실적 발표를 하고 한 3%대 하락을 했고요. 이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계속해서 단기 확대 폭들이 좀 커진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훼손에 관련된 기인도라든가 실적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주가가 좀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대비해서는 이 슈퍼사이클 시기 2분기 실적 기준에서는 한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다. 이 부분은 당분간 5조 원대 미만으로는 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3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에도 이익 규모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AI 수요가 확대됐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HB 반도체 매출이 확대되면서 플러스 되는 요인들은
환율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익 확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고환율 기준은 좀 논외로 좀 하더라도 사실 이 고대역 부분에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 이 메모리 3사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한 55%대까지에 대한 점유율을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빠르면 한 60%대까지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HBM4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내지는 HBM3의 모델 8단 12단을 얼마나 더 많이 공급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한 55%까지 점유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는 뭐 80% 정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0% 정도 HBM 부분에 대한 신장 효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1분기 80,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한 120% 정도에 대한 HBM 향 매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 요인이다라고 좀 보이고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HBM3 8단 모델을 이미 3월부터 양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콜 테스트 중이고 12단 모델을 현재 SK하이닉스가 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분기 말에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최근에 주가 낙폭들은 오히려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다소 낙폭 과대 구간. 저는 또 매수 매력도는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반도체가 좋긴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보고 싹 비워둔 분들이라면 네. 그죠? 충분히 노릴 만한 구간인데 혹시라도 이제 뭐 우하다가 이제 또 지금 상승폭을 반납했거나 그죠? 네. 이제 손실이 있는 부분은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당분간은 소부장보다는 이 빅2 쪽으로 매수 접근 그 전략인가요? 네, 저는 사실 시장이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정말 좀 어떤 종목 좀 사는 게 맞을까라는 관점 이 부분인데 지수가 빠진 만큼 지수가 좀 회복을 해준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대형주 매매를 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빅2를 굳이 좀 따지자면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크지만 두 가지의 접근 요인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레거시의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3분기로 유지될 수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HBM이라는 이 새로운 모멘텀들에 대한 주가 반영도가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퀄 테스트 이후에 관련된 HBM 선점 효과들이 커질수록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 요건들이 커질 수 있다라 좀 보이고 SK하이닉스는 단기 낙폭 과대 국면인데 일단 뭐 그 기대감이라든가 실적에 관련된 반영치를 모두 주가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은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기대 요인이 좀 없거나 정치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접근을 안 하는 게 맞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는 제가 판단하는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은 더 크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HBM4에 관련된 이 선점 효과들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경쟁 체제에서 좀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더 고려해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재료라든가 이슈를 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주가 회복들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주가 회복 속도를 좀 보면 SK하이닉스가 단기 낙폭이 좀 더 커서 예. 인지에 대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상대적으로는 어떤 이 상승폭이 좀 더 컸던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이 반도체 전략을 좀 볼 때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과연 축소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상반기에 이 확대 부분이 하반기에 피크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디램의 공급량들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공급 부족 사태가 좀 발생될 수 있는 시그널이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수익 지표가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의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AI 투자에 관련된 이 노이즈 이슈가 계속해서 뭐 고정비에 관련된 부담 이슈로도 좀 작용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확대 부분은 향후 3년간 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패닉셀로 인한 어떤 수급 위축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비중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조정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예, 반도체 빅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략 세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